까바니 선수가 지금에서 몰진을 선수시켜서 북한의 가장 뜨거운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3명의 북한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탈북자 출신 북한학 박사죠. 김영희 정책금융공사 수석연구원, 북한 후위사령부 출신 이윤걸 북한 전략정보서비스센터 대표, 그리고 강철환 북한 전략센터 대표와 함께 안전불감증에 빠진 북한과 초코파이의 경제학, 그리고 축구 이야기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웃으셔서 왜 웃으셨는지. 이 대표께서. 아니, 저 화면을 보시면서. 네, 네. 김일성의 네. 후계자로 내정돼서 네. 당 내적으로는 공식 등장한 계기가 바로 저 회의거든요. 예. 74년 6월 19일 날 아마 김정일이 원사의 김일성 주야를 위한 당적들 앞에 나서는 가업에 대하여 뭐 이런 걸 내난 논문 발표하면서 소위 네. 북한 내에서 당중앙위원회 알겠습니다. 정치위원회도 네. 뭐 등장했는데 예. 그걸 지금 세습한다는 걸 보여주고 50돌이니까. 알겠습니다. 네. 지금 북한이 최근에 금강 채굴권을 러시아에 주고 대신 중고 비행기를 받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게 어떤 의미로, 금강이 좀 많이 있습니까, 북한에? 북한에는 이제 군 매장량이 한 2,000톤 정도가 있다 하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실하지는 네. 않겠지만 일단 추정치가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금강이 이제 항해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뭐 신평 지역 같은 데도 이제 금강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데 가면 이제 정말 굼이 막 이렇게 눈으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매장돼 있습니다. 이제 그게 품질도 좋고. 예,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있기는 한데 지금 이거 러시아하고 협력을 하면서 금강 채굴 참여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채굴권 전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예. 채굴에 참여할 수 있는 채굴권 참여권을 일부 이렇게 주는 거로 지금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항공기를 들여오겠다고 하는 것인데 북한이 채굴권까지 주면서 항공기를 들여오려면 이렇게 손익계산서를 하면 뭔가 맞아야지 이게 그래도 그렇죠. 네. 들여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놓고 볼 때 북한이 국물 캐서 파는 그 돈이나 네. 아니면 이걸 들여다가 자기네 사용하면서 외화를 버는 돈 어느 목적에 쓰겠는지는 모르겠지만 손익계산 따져보니까 경제적으로 볼 때는 손익이 나지 않았을까.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저희가 이렇게 평양 리포트를 오늘 한 3가지 주제를 좀 정해봤는데요. 예. 한번 뜯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북한의 세월호, 이렇게 지금 제목을 좀 달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비행기라든지 최근에 김정은이 타고 있는 잠수함이라든지 예. 전부 낙후돼 있고 예. 비행기는 특히 아주 노후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입니까? 예. 몇 대가 있죠? 북한의 비행기가? 원래 이제 북한의 운송수단이라는 것이 이제 뭐 도로, 철도, 뭐 항공이 있는데 예. 과거에 김정일 시대 때는 이제 항공 분야는 전혀 외면당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네. 김정일 본인이 그 비행기는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는지 거의 비행기를 타본 적이 안 없습니다. 탔죠. 기차만 타고 기차만 다니다 보니까 이 항공 운항 쪽으로 거의 투자가 안 돼 있고 러시아제 아주 낡은 것들 있잖아요. 네. 이 몇 대 갖다 놓고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뭐 정확한 대수는 뭐 파악된 건 없지만 10대 미만이 아닐까 그런데요. 예, 그래서 지금 모스크바 노선이나 뭐 유럽 또 중국 뭐 이 정도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예. 너무 낡아서 작년인가 아마 유럽 항공국에서 북한 항공기의 출입을 금지시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착륙대 위험하고 예, 이러니까. 작년 말 올해 초에 러시아에서 중고 신형 요격기를 2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예. 이걸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예. 최근에 아마 북한이 철로라든지 도로 같은 것들이 워낙 이제 열악하다 보니까 이제는 비행기를 뭔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아마 김정은 본인도 철도로 다니려면 이제 과거에 아버지처럼 뭐 체제가 안정된 것도 아니고 뭐 반정부 세력들이 워낙 이제 많아지고 있고 네. 또 이제 철도 어떤 위험도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비행기로 갈 수밖에 없다. 예. 그런데 이제 비행기가 너무 낡다 보니까 이번에 김정은이 자기 전용기로 내세운 비행기가 맨날 러시아제, 뭐 인류신, 그렇죠. 한 30년, 40년 그렇죠. 됐다는. 예. 정말 위험한 비행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도자의 안전을 최고로 생각하는 북한에서 그 비행기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수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금강 채굴권까지 팔아먹으면서
비행기를 이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수함 수준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네, 뭐, 한 가지 이제 그 비행기나 그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른 분석이 있는데, 예. 김정은이 지금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는 타지 않던 비행기를 타는 이유는 이제 강철한 대표에서 말한 것도 있겠지만, 지금 김정은이 북한, 쉽게 말하면 수령으로서 네. 중국에 가서 한번 그렇죠. 도장을 찍고 예, 와야 예, 되는데 예, 못 가고 도장을 있잖아요. 찍고, 예. 근데 김정일 때까지는 한 번 올 때마다 최소한 북한 내부, 중국 내부에서 김정일 1호 행사하기 위해서 몇 천만 불 들여요. 네. 인건비랑 다 계산해서 네. 하는 사람들. 그래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중국 쪽에서도 바라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온천 비행장까지 평양에서 온천까지 있잖아요. 예. 거리가 기껏해야 한 200km도 안 되거든요. 여기 지금 싹 갔거든요. 예.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야 내가 정 부담스러우면 비행기도 갈 수 있다. 네, 그런 그런 의미를 메시지를, 내포한 게 예. 사실은 좀 있지 않을까. 네. 뭐 네. 이런 측면도 있고 잠수함 같은 거는 사실은 우리보다 전력상은 훨씬 우위입니다. 한 70여 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수는. 그 예. 김정은이 탄 거는 로미오급이라고, 뭐, 033급이라고, 네. 중국산 그 7대 정도 보냈다고 하지만, 그 외에도 러시아에서도 수입했거든요. 예. 그다음에 북한에서도 자체로 한 3대 정도 자체를 중시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 그다음에 나머지는 상업급, 그다음에 뭐 K3급, 연합급 뭐 해가지고 네. 한 50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뭐, 저희 리포트에서 그 최부일이죠? 최부일? 예. 인민보안부장. 예. 지난번 그 아파트 붕괴 사고 때 이제 90도로 사과 발언을 했던 그렇죠. 예, 그 사람인데 지금 그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북한 내부에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다. 예.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그러니까 뭐 나라가 망하려니까 예. 저런 아파트가 붕괴돼서 사람이 죽고 있다는 이제 그런 소문이 도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저 아파트 붕괴된 저 아파트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예. 지금 최근에 지은 이제 북한의 아파트 가운데 상당수가 붕괴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아파트를.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육안으로 봐도 이제 기울어져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네. 이걸 이제 메꾸기 위해서 그냥 세멘트로 그냥 수직으로 해놓은 아파트도 있고 그러니까 아파트 붕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새로 아파트에 들어갔지만 굉장히 불안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뭐 균열도 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다 이제 눈을 감고 시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런 이제 그 붕괴 사고를 계기로 이 나라가 망하려니까 이제 아파트가 다 붕괴되기 그런 시작한다. 얘기도 예, 이런 소문이 아마 도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사실 그런 사건이 뭐 터지면 안 되죠, 북한에서. 북한 내에서 1995년도에 95년 4월경에 3월이가 4월경에 제 기억에 하면 정확히 25층 아파트가 무너진 적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폭삭 아예 예. 다 죽었거든요. 그때는 네. 공병국 사람들이 한 게 대면 한 3,400명 되거든요. 그 사람들 그 안에 자다가 거의 다 죽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공개 안 하고 쉬쉬하면서 포치지 못하게끔 네네. 해나 상황인데 이번에 공개했다는 거는 나름대로 어떤 뭐 좀 뭐랄까 숨길 수가 없는 숨길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완 거죠, 북한 내부에. 이게